주영석 기자의 뉴스 속으로. 뉴스 속으로는 예방과 치료의학도 최고, 리퍼도 최고, 시니어 어르신들에게 서울 메디칼 그룹이 최고, 서울 메디칼 그룹 제공입니다. 어제 연방상원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탄핵 심리에 돌입했습니다. 시사주간지 타임은 이 트럼프 대통령 탄핵을 사실상 진두지휘하고 있는 낸시 펠로시 하원 의장에 대한 특별 기사를 실었는데요. 제목은 왜 펠로시 의장은 사사건건 트럼프 대통령을 물건드러질까? 왜 사사건건 반대할까라는 제목입니다. 자, 주영석 기자. 네, 안녕하십니까. 이번 타임 기사를 보면은 낸시 펠로시 연방 하원 의장 굉장한 사명감을 네. 가지고 이번 탄핵을 이끌고 있는 것으로 보이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렇게 지금 뭐랄까 분석을 좀 하고 있는데요. 네. 사실은 낸시 펠로시 연방 하원 의장이 처음부터 탄핵을 하려고 했던 게 아니었죠. 기억하시겠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2016년 당선되고 나서 초반부터 이 취임하면서부터 민주당과는 계속 관계가 안 좋았습니다. 특히 취임하자마자 이제 제임스 코미 FBI 국장을 해고하면서 러시아 스캔들이 불거졌고요. 그리고 나서는 줄곧 민주당 내에서 강경파들이 탄핵해야 된다는 얘기를 나왔지만 그때마다 낸시 펠로시 하원 의장은 탄핵은 아니다. 뭐 이렇게 계속 얘기하면서 민주당 강경파들을 달래는 모습이었습니다. 네. 트럼프 대통령을 비판을 하면서도 탄핵은 아니라는 그런 대응을 하다가 결국 그 지난해 탄핵의 칼을 빼들었는데 왜 그렇게 낸시 펠로시 연방하원 의장이 탄핵의 칼을 빼들었을까 이제 그런 부분을 타임지가 다뤘는데요. 연방하원 의장실에서 낸시 펠로시 하원 의장과 타임지가 단독 인터뷰했습니다. 네. 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탄핵 심리, 그러니까 연방상원에서 탄핵 심리 이제 들어가는 상황에서 탄핵 사령관인 낸시 펠로시 하원 의장을 분석했는데요. 낸시 펠로시 하원 의장, 이 타임지의 질문. 자신의 평생 동안 가장 큰 일이냐 이런 질문을 받고 굉장히 오랫동안 말하지 않고 침묵을 지켰습니다. 한참 침묵한 끝에 그렇다 이렇게 답변하면서 대통령 탄핵에 대한 심경을 피력했는데요. 굉장히 좀 뭐라 그럴까요? 펠로시 의장 본인은 굉장히 그 어떤 사명감을 갖고 진지하게 이 얘기를 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사실 트럼프 대통령 같은 경우는 뭐 탄핵을 두고도 굉장히 좀 본인 그 캐릭터답게 농담도 하고 뭐 이 비아냥도 거리고 하는데 펠로시 하원 의장은 굉장히 좀 진중한 모습이었던 것 같아요. 네. Apart from declaring war, this is the most important thing that the Congress can do. 그래서 전쟁 선포를 제외하고는 이 대통령 탄핵이 연방의회가 할 수 있는 가장 큰 일, 중요한 일이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러면서 I'm most proud of the Affordable Care Act. 그러니까 나는 오바마 케어를 성사시킨 것에 대해서 가장 자부심이 크다 이런 얘기를 했고요. But this is the most serious initiative that I've been involved in my career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자신의 정치 커리어 중에서 정치 인생 중에서 이번 그 트럼프 대통령 탄핵 결의안이 가장 심각한 발의안이다. 개인적으로는 그러니까 오바마 케어가 성사되게 만든 것이 가장 프라우드한 자기의 순간이었고 지금 이 트럼프 대통령을 탄핵시키는 순간은 가장 시리어스한 순간이다. 뭐 이렇게 펠로시 의장이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진지하고 무겁게 대통령 탄핵을 받아들이고 있다. 이렇게 타임지는 분석했고요. 뭐 비록 대부분의 예상이 그렇고 아마 분명히 그렇게 될 것 같아요. 연방상원에서 부결될 것으로 보여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낸시 펠로시 하원 의장은 대단히 진지하다. 이렇게 지금 타임지 전하고 있습니다. 네. 자, 낸시 펠로시 하원 의장 같은 경우에는 네. 워싱턴 정치권에서 정말 아주 영향력이 있는 네. 인물 가운데 한 명이지 않습니까? 네, 그렇죠. 그리고 베테랑 그 베테랑, 정치인인데 베테랑 정치인답지 않은 모습이에요. 굉장히 적극적으로 지금 탄핵 소추안을 그렇죠. 좀 진행을 시키고 있다고 지금 타임지가 분석을 했잖아요. 네, 맞습니다. 지금 베테랑답지 않다고 그랬는데 이 베테랑이라는 것은 뭐 다선 의원이고 오랜 몇십 년 정치 생활했고 이제 이런 의원들 나이도 많고 이런 의원들의 특징이라는 것은 그런 오랜 경험을 겪었기 때문에 그 사람이 민주당이건 공화당이건 또 뭐 강경파건 뭐 온건파건 간에 차이는 약간 있더라도 대부분 베테랑들은 선이란 걸 알고 있죠. 그래서 네. 넘어야 될 선과 넘어서는 안 될 선 이런 것을 알기 때문에 모험을 하지 않습니다. 굳이 모험할 필요가 없어요. 이미 본인의 위상도 확고히 확립돼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 워싱턴의 베테랑 정치인들은 안정적인 성향을 보이는 것이 일반적이다 이렇게 보도하고 있습니다. 누군가를 비난하고 이래도 비난하는 데서 그치는 거지 그 이상의 어떤 액션을 취한다거나 이런 게 잘 없죠. 그 낸시 펠로시 같은 경우 그런 면에서 볼 때는 굉장히 이례적이라는 거죠. 낸시 펠로시 정도의 비중 있고
경험 있는 베테랑 정치인이 이렇게 적극적으로 현직 대통령 탄핵에 나서는 것은 그냥 이례적이다 이렇게 좀 분석하고 있습니다. 말 그대로 낸시 펠로시는 지난 수십 년간 연방의회 권력의 정점에서 활약해 왔습니다. 연방하원 의장을 지냈고 그리고 민주당이 이제 이 연방하원을 상실했을 때는 연방하원 원내대표 마이너리티 대표죠. 이 연방하원 원내대표로서 또 8년을 지내면서 민주당 연방하원 이끌었고 그리고 다시 이 연방하원 의장에 복귀해서 2기 연방하원 의장으로서 지금 임기를 지내고 있습니다. 특히 이번에 2기 연방하원 의장 임기 때 이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맞닥뜨렸죠.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 시대에 연방하원을 지금 이끌고 있는데요. 왜 그러면 낸시 펠로시 하원 의장이 보통의 워싱턴 베테랑 정치인들이 보여주는 그런 안정적인 모습이 아니라 왜 이렇게 날이 선 모습으로 앞서서 뭐 말씀하셨다시피 사사건건 트럼프 대통령과 이렇게 대립을 하고 결국 탄핵까지 가고 이러는지 이제 여기에 대해서 타임지는 낸시 펠로시 의장 스스로가 자기 자신을 트럼프 대통령의 맞상대로 지금 규정을 하고 있다 이렇게 지금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을 상대할 사람은 나밖에 없다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강경한 모습으로 지금 일관하고 있다는 거죠. 트럼프 대통령이 워낙에 기존의 워싱턴 정치인들의 어떤 정치 문법 을 전혀 따르지 않는 사람이고 워싱턴의 아웃사이더잖아요. 아웃사이더이기 때문에 어디로 튈지 모르는 그런 이제 캐릭터이기 때문에 여기 낸시 펠로시 하원 의장이 저런 사람은 내가 상대할 수밖에 없고 나밖에 상대할 사람이 없다 이런 사명감에 지금 강한 사명감을 가지고 있다는 점 이런 얘기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한국 정치식으로 표현하면 쉽게 이해하실 텐데 선명야당입니다. 선명야당. 그러니까 선명야당이죠. 과거에 박정희 독재 정권 시절에 김영삼 대통령 생각하듯이 선명야당입니다. 내가 죽을지언정 나는 결코 저 정권에 머리 숙이지 않는다는 그런 선명 야당을 내세우면서 대립의 정치를 펼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낸시 펠로시 연방하원 의장은 트럼프 대통령 시대를 같은 파트너로 생각하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뭐 악이라고 생각할까요? 그렇게 생각하고 단호하게 맞서야 된다고 이제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탄핵으로 가기 전부터도 낸시 펠로시 하원 의장은 트럼프 대통령에 대해서 단 하나도 이 컴프로마이즈 타협을 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대표적으로 미국과 멕시코 국경 장벽 설치라든가 트럼프 대통령의 대표 공약 아닙니까? 어찌됐건 대통령에 당선됐으니까 대표 공약인 이런 그 국경 장벽 설치 같은 것은 좀 어느 정도는 설치할 수 있게끔 해줘야 되는데 그러나 뭐 전혀 거기에 타협하지 않고 맞서면서 트럼프 대통령과 아주 각을 세웠고요. 그래서 모든 부분에 있어서 트럼프 대통령의 어떤 정책이라든가 모든 것을 막아내는 그런 그 자세로 일관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낸시 펠로시 하원 의장이 트럼프 대통령 좀 탄핵까지 가는 것은 이것은 돌발적인 그런 것이 아니라 결국은 그 트럼프 대통령과의 대립이 계속되면서 낸시 펠로시 하원 의장이 생각할 때 이젠 탄핵으로 갈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그렇게까지 연방하원에서 자신이 할 수 있는 그 모든 파워를 동원해서 트럼프 대통령을 막아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트럼프 대통령도 어떻게 보면 참 끄떡없는 거잖아요. 웬만하면 저렇게까지 연방하원이 반대하고 이러면 어느 정도 컴프로마이즈를 타협을 해야 되는데 타협을 안 하고 마이웨이 가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낸시 펠로시 하원 의장도 결국 이 탄핵으로 가는 그런 선택을 내렸다 이렇게 타임즈는 지금 보고 있습니다. 사실 뭐 민주당 내에서도 트럼프 대통령과 어느 정도 좀 타협을 좀 해야 되는 것이 아니냐라는 목소리도 있긴 있는데 그렇죠. 말이죠. 이렇게 강경하게 나가는 것 이게 사실 어떻게 보면 낸시 펠로시 의장에게는 좀 상당한 모험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좀 들기도 해요. 그렇죠. 그건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타임지가 앞서 말씀드린 대로 워싱턴의 베테랑 정치인들과 참 다르다는 거예요. 안정적으로 그러니까 자기 자신에게 해가 되지 않는 선에서 싸우더라도 해가 되지 않는 선에서 싸우고 뭐 비판적인 말도 하고 그러지 절대로 그 선을 안 넘는다는 거죠. 그럼 자기한테도 불이익이 올 수 있는데 그런 리스크 테이킹을 할 이유가 없다는 겁니다. 낸시 펠로시 정도의 위상을 이미 갖춘 사람이라면 그럴 이유가 없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상당한 그 모험을 하고 있다. 리스크 테이킹을 하고 있다. 이렇게 타임지도 보고 있어요. 낸시 펠로시가 좀 더 편하게 2기 하원 의장 역할을 할 수 있었다. 이렇게 타임지도 보도하고 있습니다. 적당히 트럼프 대통령 비판하면서 적당히 트럼프 대통령과 타협하면서 정치할 수 있었다는 거죠. 충분히 그럴 수 있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낸시 펠로시 하원 의장은 리스크 테이킹을 감수하면서까지 굉장히 어그레시브하게 굉장히 그 강력하게
이 트럼프 대통령을 지금 몰아붙이고 있다. 이렇게 타임지는 보고 있습니다. 특히 그 연방하원에서 탄핵을 추진하기로 결정하고 본격적으로 이제 탄핵 정국으로 들어간 이후에 실제로 이런 그 리스크가 나타나고 있어요. 민주당 입장에서 볼 때 뭐냐면 그 전까지 트럼프 대통령 취임하고 나서 계속 낮은 지지율로 허덕였습니다. 네, 그래서 네, 트럼프 네. 대통령이 재선이 되겠느냐 정말 어렵겠다 이런 느낌이었는데 그렇게 낮은 지지율로 허덕이던 트럼프 대통령이 오히려 탄핵 정국에 들어가니까 지지층 결집 효과가 지금 나타나고 맞아요. 있어요. 네. 결집 효과가 나타나고 있고 또 올해 이 2020 대통령 선거 이제 재선 도전을 위한 그 선거 자금 모금 캠페인에서도 트럼프 대통령이 탄핵 효과를 압도적이죠. 톡톡히 내리겠다. 그래서 네. 압도적으로 지금 선거 자금이 들어오고 있어요. 그리고 공화당도 사실 말씀드린 것처럼 아웃사이더이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이 뭔가 자기 당에서 나온 대통령이지만 예전 같은 느낌은 아니었어요. 트럼프 대통령과 뭔가 좀 한 발짝 정도 좀 떨어진 거리감이 느껴지는 것이 공화당이었는데 이 민주당이 탄핵에 나서면서 공화당과도 굉장히 좀 가까워지는 느낌. 미치 매코넬 공화당 상원 원내대표도 굉장히 그 트럼프 대통령을 지지하는 그런 입장을 얘기하고 있고 적극적으로 트럼프 대통령과 협력하겠다는 얘기를 하고 있고 그래서 민주당이 탄핵에 나서면서 공화당과 트럼프 대통령 사이가 더 좀 공고해진 것 같고요. 네. 맞아요. 더 단단한 결집력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게 어떻게 보면 민주당 입장에서는 굉장한 리스크 테이킹이죠. 민주당이 원하는 거는 올해 11월 대통령 선거에서 백악관을 탈환하는 건데 물론 이제 연방하원 다수당도 지키고 연방상원의 다수당 지위도 뺏어오고 뭐 이게 이제 목표가 될 텐데 그러기 위해서는 너무 그렇게 무리할 필요는 없지 않았는가. 그게 이제 타임지의 생각이고 워싱턴 정치는 이렇게까지 극단적으로 몰고 가는 거는 사실은 좀 지향하는 게 워싱턴 정치인데 펠로시 하원 의장이 굉장히 그 리스크 테이킹 하고 있다. 미국 역사에 지금 대통령 탄핵이 한 번도 성사된 적이 없잖아요. 물론 이제 자발적으로 물러난 경우는 닉슨 대통령이 있긴 하지만 어찌 됐건 탄핵이 성사된 적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고 또 지금 상원이 공화당이 다수당이고 더군다나 네. 상원은 과반수가 아니라 3분의 2 이상의 그렇죠. 찬성이기 때문에 거의 불가능한 거기 때문에 처음부터 알고 있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리스크 테이킹을 한다는 거. 그래서 이 낸시 펠로시 하원 의장의 이번 탄핵은 정말 상당한 모험이다. 이렇게 타임지지도 평가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결국에는 낸시 펠로시 하원 의장이 탄핵을 강행하는 게 네. 민주당의 네. 당장의 정치적 이익은 못 가져준다는 가져죠. 네. 예 그런 평가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진행을 하고 있는 거는 낸시 펠로시 하원 의장이 나무가 아닌 네. 숲을 보고 있는 게 아. 아닌가 뭔가 다른 계획이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맞아요. 그래서 예. 사실은 낸시 펠로시 하원 의장의 당장은 굉장한 부담이 있습니다. 당장 오는 11월 대통령 선거에서 만약에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돼서 재선에 성공한다면 그럼 아마 가장 큰 블레임을 받을 사람이 낸시 펠로시의 낸시죠. 가능성이 높아요. 네, 네. 왜 이렇게 탄핵 무리하게 몰고 갔느냐. 결국 탄핵 정국의 부담 때문에 결국 진 거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그런 위험 부담, 현실적인 위험 부담을 감수하면서까지 낸시 펠로시 하원 의장이 왜 이렇게까지 나섰을까? 그것은 타임지가 볼 때는 낸시 펠로시 하원 의장이 지금 당장의 정치적인 이익보다는 자신의 레가시, 자신의 어떤 정치적인 전체적인 어떤 평가, 업적이라고 그럴까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생각하면서 탄핵을 진두지휘하고 있다 이렇게 좀 분석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어떻게 보면 낸시 펠로시가 역사적인 어떤 그 기록을 놓고 지금 트럼프 대통령과 대결하고 있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다고 타임지는 보고 있죠. 그래서 당장의 연방상원 탄핵 심리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이 탄핵이 안 될지 몰라도 이번 일을 통해서 분명히 트럼프 대통령 시대에 탄핵이 큰 논란이었고 이게 굉장히 핵심적인 사안 중에 하나였다는 게 이제 역사의 기록에 남을 텐데 이걸 통해서 트럼프 시대에 잘못됐고 트럼프 시대에는 결국 문제가 많았다는 것을 역사에 남기겠다. 이제 이런 어떤 그 의도를 가지고 펠로시 하원 의장이 이번 일을 지금 진행하고 있다. 네. 이렇게 좀 보여줍니다. 그래서 타임지가 볼 때는 낸시 펠로시 하원 의장은 연방상원에서 결과적으로 끝에 가서 이 부결되더라도 탄핵 소추안이 부결되더라도 신경 쓰지 않을 개의치 않을 것으로 그렇게 지금 예상하고 있고요. 지금 이란과의 갈등이 커지고 있지 않습니까? 네. 지금 이런 상황에서 연방하원이 또 움직였잖아요. 그 대통령의 전쟁 개시 권한을 제한하는 그런 결의안을 지금 발의했는데 이렇게 해서 계속 트럼프 대통령을 견제하고 있고 이런 견제는 계속될 것이다. 물론 뭐 11월 선거에서
뭐 만약에 공화당이 연방하원에 다수당이 된다면 그러면 또 상황이 달라질 수 있겠지만 지금 봐서는 뭐 연방하원을 공화당이 다시 탈환한다는 게 쉽진 않아 보이고요. 그런 차원에서 낸시 펠로시 하원 의장이 아마도 이 탄핵의 결과와는 상관없이 계속 트럼프 대통령을 괴롭힐 것이다.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재선에 성공하더라도 연방하원을 민주당이 지금처럼 다수당으로 장악하고 있으면 트럼프 대통령은 4년을 더 한다 하더라도 그 4년이 역시 괴로울 수밖에 없을 겁니다. 펠로시 하원 의장은 계속 자기는 아마 이 트럼프 대통령에 대해서는 계속 이런 식의 자세를 유지하는.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8년을 집권한다 해도 8년 내내 힘들게 만들겠다는 그런 의지가 굉장히 좀 강한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낸시 펠로시 하원 의장은 트럼프에 맞설 사람은 나밖에 없다. 이 생각을 가지고 계속 이렇게 강공 드라이브를 펼치고 있고 이것은 탄핵과 상관없이 앞으로도 네. 계속될 것이다. 이렇게 근데 그 역사적인 기록에 자기의 이름이 남기를 원하는 그러한 느낌이 좀 드는데 솔직히 말해서 리차드 닉슨 전 대통령이나 클린턴 전 네. 대통령이나 탄핵을 주도했던 사람 누구였는지 기억하세요? 저는 그런 생각이 조금 좀 별로 그렇게 와닿지가 않는 그런 느낌이거든요. 사실은 트럼프 대통령이 작년 초에만 해도 탄핵을 해주기를 바랬었어요, 은근히. 그래야 공화당이 네, 결집되는 거를 그렇죠. 본인은 이미 알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이 계속 도발하는 좀 도발했었죠. 우리가 모습을 계속해서 보였어요. 그리고 계속해서 이 누굽니까 펠로시 의장은 우리는 이걸 하면 안 돼, 네, 안 돼, 그렇죠. 안 돼 하고 자기가 막아오던 사람인데 갑자기 돌아서 가지고 지금 탄핵을 주도하고 이러면서 역사의 이름이 남겠다. 글쎄요. 저는 잘 그리고 모르겠어요. 제가 아까 한국 얘기도 했지만 김영삼 뭐 박정희 그 시절은 사실은 독재는 독재였잖아요. 독재이기 네. 때문에 선명야당의 명분이 있었고 사실 그게 많은 국민들의 지지를 받았어요. 그러나 지금은 그런 독재 시대는 아니잖아요. 최소한 글쎄 말이에요. 트럼프 대통령이 아무리 문제 있다고 해도 그래서 이렇게까지 하는 것은 정치라는 것은 결국 타협의 산물이고 타협의 어떻게 보면 예술이라고 할 수 있는데 아예 타협이 이렇게 완전히 배제된 이런 대립으로 가는 것은 이거는 좀 펠로시 하원 의장이 조금 지나친 건 아닌가. 네. 그런 면에서는 좀 아쉬운 생각은 좀 듭니다.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 주영석 기자였습니다.